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김호정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신경통합교육의 첫 번째 부분으로 신경해부학, 펑셔널 뉴럴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신경계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신경계통을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계통은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신경조직은 기본 단위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경세포 즉 뉴런의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뉴런의 한 부분인 셀바디의 특징, 세포학적, 조직학적 특징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 다른 세포와 달리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돌기들, 셀 프로세스 중에서 특히 이 덴드라이트와 그다음에 엑손,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신경세포의 주된 특징은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인 시냅스, 연잡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신경 조직에는 신경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뉴로글라이알셀, 즉 신경악교세포가 존재하죠. 이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기능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할 여러 가지 것들의 하나로서 센세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감각을 수용하려면은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마틱 센소리 리셉터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신경 계통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중추신경계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제대로 위치를 알고 또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발생, 특히 이 초기에 뉴럴 튜브에서 신경계통이 발생하는 부분과 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러 개의 브레인 베시클을 형성하고 이들이 성인에서의 뇌의 어떤 구조로 분화하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 뇌에서 발견되는 벤트리큘러 시스템과 형태적으로 위치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이 뉴럴 튜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기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 뉴럴 튜브에서 존재하는 세포들의 그 역할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뉴럴 튜브에서 신경세포의 위치가 그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위치와 그 기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것이 나중에 신경 성분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추신경계는 말초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뇌척수막이 있습니다. 이 뇌척수막, 바로 세레브로스파이널 메닌지스가 있는데 이 메닌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임상적으로 이들의 어떤 병변이나 또 외상이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벤트리큘러 시스템도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구조로서 이들의 위치,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바로 CSF,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의 그 생성과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들을 생성하는 CSF를 생성하는 코로이드 플렉서스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연 신경계통이란 무엇이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뭐 생물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생물도 비슷하겠지만 환경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 영상의 부분,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소리나 이미지나 또 냄새나 이런 것들, 촉감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수시로 우리한테 자극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죠. 과연 이 자극과 반응에 있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신경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자극을 수용기라고 하는 특별한 그 구조를 통해서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수용기는 자극을 받아들이기에 특화된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수용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바로 감각신경원, 센소리 뉴런이 되겠습니다. 센소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아퍼런트라고도 하죠. 아퍼런트는 이제 구심, 받아들이는 뜻이죠. 구심신경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감각신경원을 통해서 감각신경원이 가진 수용기를 통해서 물론 모든 감각신경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용기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감각신경원 여러 개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중간신경원 인터뉴런으로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뉴런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들 인터뉴런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정보를 통합하고 어떠한 정보인지 그것의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가를 바로 운동신경원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운동신경원, 모토뉴런 또는 이제 이퍼런트 원심신경원이라고도 하죠. 원심신경원, 이퍼런트 뉴런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이 반응을 보이는 기구를 우리는 효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다면 이때 과연 어떤 부분이 이를 담당할 것인가 한다면은 바로 수용기, 감각신경원, 중간신경원, 운동신경원까지는 전부 신경계통이 포함 소속되어서 이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효과기의 경우에는 신경계통 바깥에서 이 모든 반응의 최종적인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통이 없이는 개체가 자극을 받아들여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우리가 음식 냄새를 맡고 소화가 활성화된다거나 침을 흘린다거나 할 때 바로 이러한 과정이 거쳐서 침이 타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 종합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예도 있겠지만 복잡하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관람한다든가 또는 글을 읽는다든가 하면서 내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 변화도 이러한 어떤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경계통에는 이러한 그 감정, 자극의 여러 가지 단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특히 이 정보가 중요시된 현대사회에서 특히 신경계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통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중추신경계통인 Central Nervous System (CNS와)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NS와 PNS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CNS의 성분은 뇌와 척수,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비해서 PNS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간 여러 개의 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이를 칼같이 나눈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해부학에서 배우기로는 크레니얼 러브와 스파이널 러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여러가지 갱글리아 신경절이 이 PNS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S의 경우에 뇌와 척수의 경우는 특별히 더욱더 잘 보호받고 있는데, 뇌의 경우에는 두개골, 스컬, 척수의 경우에는 이제 벌테브랄 컬럼에 의해서 잘 보호를 특히 받고 있죠. 그 외에도 이 구조들은 또한 내부에 뇌막이라고 하는, 뇌척수막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피브로스 티슈에 의해서 더 잘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CSF라고 하는 액체에 의해서 여러가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액체가 여러가지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PNS에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파이브로 티슈의 커버링만 존재를 하죠. 조직도, 조직의 배열도 CS와 PS 매우 다른데, 여러분이 신경세포는 셀 바디와 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들은 서로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바디가 모인 것을 우리가 그레이 매터라고 하고, 셀 프로세스가 모이는 것을 화이트 매터라고 하죠. 말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셀 바디가 모인 것은 갱글리아로 관찰이 되고, 셀 프로세스가 모여서 가는 것은 대개 실처럼 긴 끝 모양의 너로 파이버라고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학적인 차이도 있고요. 구성하는 세포도 다릅니다. 물론 신경세포라는 것은 같지만 신경세포에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런 점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이제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신경 뉴로글라이알 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CNS에는 센트럴 글라이아들이 있고, 말초에는 페리페럴 글라이아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공유되지 않죠.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중추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그거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기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말초는 그런 통합하는 기능 대신에 일단 그냥 정보를 잘 전달하는,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기능은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들의 중추와 말초를 갖다가 떠나서 모든 중추와 말초를 포함해서 이를 기능적으로 한번 나눠본다면요, 크게 이거를 소마틱 컴포넌트와 비세럴 컴포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마틱 컴포넌트, 소마라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시 이제 각각을 감각과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신경계통의 기능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그래서 체감각과 체운동, 그 다음에 체에 대해서 대조되는 내장 감각과 내장 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다 각각의 의미가 뭔지 간단히 설명한다면요, 체감각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의 피부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룬 것 중에 이제 근육 있죠. 그 다음에 근육에 붙잡아주는 힘줄, 건, 그 다음에 이제 뼈와 연골, 이와 같은 데서 인지되는 감각을 우리가 체감각이라고 합니다. 점막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데 보통 내장 점막은 이제 포함이 안 되겠죠. 이런 감각들은 보통 아주 그 부위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감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너럴 소마틱 에퍼런트, 흔히 이제 제너럴 센세이션, 제너럴 소마틱 센세이션이라고 하죠. 약자로는 GSA라고 합니다. 줄여서 GSA. 이거에 비해서 제너럴 소마틱 이프런트, 제너럴 모터는 뭐냐? 바로 이거는 이제 운동인데,
우리의 근육 골격근의 운동이죠.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이죠. 가장 의미 있는 운동이 많죠. 뭐 그냥 일반적인 운동 외에도 뭐 경기를 한다든가 또는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마틱 모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제네럴 비세랄 파트는 사실 인간의 어떤 의지와 약간 관련이 적은 부분인데요. 제네럴 비세랄 프런트, 특히 내장 감각, 일반 내장 감각은 같은 감각이지만 체감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장 감각 같은 경우는 부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아픈지 모르는 것처럼, 뭐 위가 아픈지 간이 아픈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로컬리제이션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체감각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혈액의 산소 분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또한 내장 감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 알 수 없는 그런 감각들이죠. 인식을 할 때. 마찬가지로 내장 운동, 비세랄 모터, 비세랄 이프런트도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내장의 운동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율신경계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율신경계통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지만 자율신경계통은 그 두 가지가 있죠. 교감신경계통,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과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이 있는데,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은 한마디로 매우 위급한 상황, 우리가 fight or flight 리스판스를 보여야 하는 시츄에이션이죠.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경우에 내가 적과 만나서 싸워야 할지 도망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과 비슷하게 심장박동 증가하고 혈압 올라가고 동공 확대되고 소화기능 억제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비해서 부교감신경계통은 아주 여유로운 그런 생명의 위협이 없는 상황으로서 보통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심파세틱과 파라심파세틱 컴포넌트로 제네럴 비세랄 이프런트를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신체 환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신경세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경세포야말로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또 이들의 기능이 모여서 우리의 전반적인 신경계통, 특히 CNS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신경세포는 우리가 뉴런 혹은 너브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경세포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입니다. 특히 이 신경세포는요, 하나의 세포질 덩어리인 셀 바디 혹은 소마라 부르는 부분과 여기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나가는 셀 프로세스 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셀 프로세스는 다시 보통 길이가 길고 하나만 있는 엑손, 축삭이라는 돌기와 길이가 짧고 여러 개가 있는 덴드라이트라는 두 종류의 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경세포의 핵심 셀 바디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셀 뉴클리우스겠죠. 뉴클리우스는 어느 세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고 이 세포의 생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셀 바디에 있는 이 뉴클리우스, 이 특징을 본다면은 아주 이와 같이 이 속이 비은 것처럼 아주 투명한, 그래서 클리어 또는 베시큘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학에서 제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바로 크로마틴이 풀려져 있는 유크로마틴 상태죠. 자, 유크로마틴 상태는 바로 DNA가 풀려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DNA에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고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서 바로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베시큘라 뉴클레인은 바로 프로틴 신세시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핵에는 뉴클레라이, 즉 핵소체도 매우 뚜렷한데요. 핵소체의 뚜렷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핵소체입니다만, 바로 이것은 핵소체의 기능을 할 때 핵소체는 라이보소말 RNA를 형성을 하죠.
자, 라이보솜을 RNA 형성한다면 라이보솜을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라이보솜의 사용 용도도 마찬가지로 메신저 RNA를 통해서 프로틴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을 볼 때 상당히 많은 프로틴 합성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세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핵 주변에 있는 사이토플라즘, 뉴런의 사이토플라즘을 페리캐리온이라고 합니다. 즉 페리뉴클레어 사이토플라즘인데요. 여기에 아주 뚜렷한 소변이 바로 니슬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니슬 서브스탄스는 여기 보다시피 이 척수에 있는 세포와 마찬가지로 매우 짙은 색깔의 베이소필리아를 띠는 그런 사이토플라즈믹 클럼핑이 존재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베이소필리아를 띠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이것은 그 안에 RER, 즉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과 폴리라이보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러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은 ER,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바로 역시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이토플라즘도 엄청나게 많은 라이보솜을 통해서 프로틴 신테시스를 합성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즉, 이 전반적인 양상이 아주 신경세포는 왕성한 프로틴 신테사이징 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신경세포는 이렇게 왕성한 프로틴 신테사이징 어피어런스를 보이고 있냐면은 바로 이것은 엑손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엑손을 따라서는 물질이 끊임없이 왕복을 하면서 활용되고 재활용되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뉴런 끊임없이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뉴로 트랜스미터가 필요한데 이 뉴로 트랜스미터를 만들어내는 효소도 역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비물 들어있는 과립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셀 바디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나가는 셀 프로세스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대체적으로 하나의 긴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이라고 하는 구조와 짧은 여러 개의 덴드라이트가 있는데 엑손의 경우에는 매우 길고 끝부분에 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엑손 터미널 혹은 엔드 벌브라고 하고요. 엑손의 경우에는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속도에 따라서 마이엘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수초라는 구조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엑손을 따라서 물질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엑소플라즈믹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엑손과 덴드라이트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엑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이제 발달 중인 세포에서 엑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덴드라이트는 보통 개수가 많죠. 여러 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엑손은 길이가 깁니다. 길게는 1m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덴드라이트는 700 마이크로미터, 즉 1mm가 넘지 않죠. 직경으로 볼 때 엑손은 길이가 일정하는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엑손 힐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은 이니셜 세그먼트라고 하는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가장 좁고요. 오히려 끝에 가면은 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엑손 터미널처럼 터미널 버튼을 이루면서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덴드라이트는 거의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처음에는 커졌다가 거의 끝으로 갈수록 줄어들죠. 일정합니다. 여러분 테이퍼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손과 덴드라이트는 둘 다 가지 브랜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브랜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엑손의 경우에는 브랜칭한 양상이 거의 직각으로 브랜칭하는 반면 덴드라이트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예각으로 분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칭한 위치도 엑손의 경우에는 셀 바디에서 멀리 떨어진 거의 끝부분에서 브랜칭을 하지만 덴드라이트의 경우에는 셀 바디 바로 인접한 거에서 브랜칭을 하고 끝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니스 서브스탄스 바로 프로틴을 만들어낸 니스 서브스탄스의 경우에는 엑손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덴드라이트의 경우에는 이 가까이에는 메인 트렁크에는 존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덴드라이트에는 특별히 덴드리틱 스파인이라고 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엑손에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를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마일린 슈이스 수초라고 하는 구조가 엑소는 존재하지만 덴드라이트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염색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골지 염색, 카미오 골지가 1909년에 이걸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된 이 골지 염색 방법, 즉 뉴런의 전체 아웃라인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염색 방법인데요. 엑슨의 경우에는 래피드 골지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에 염색이 잘 되지만 이것만 염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덴드라이트의 경우에는 골지 메소드에는 다 염색이 잘 됩니다. 참고로 래피드 골지 같은 경우는 래피드라고 해도 고정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리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방법인데 그 이후 다른 골지 염색은 시간이 덜 걸린다는 뜻이겠죠. 대신에 또한 은염색을 하게 되면은 엑소는 잘 염색이 되지만 덴드라이트는 잘 염색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MAP라고 하는 마이크로튜블 어소시에이트 프로틴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를 볼 때 엑손 같은 경우는 셀 바디에서 멀리 떨어진 엑손 터미널로 가는 엑손 엔딩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덴드라이트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다음에 셀 바디로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